안녕하세요, 디퓨전씨입니다. 오늘은 인컨텍스트 편집 방식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한 아이시에딧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제작자분들은 아이스에딧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이 모델을 가지고 어떤 프롬프트로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눈차쿠로 구현한 워크플로우와 생성된 이미지의 비교까지 알기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완 2.1 영상과 관련해서 영상 제작과 관련된 완베이스라든가 코즈비드, 무비젠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 이것들을 전부 짬뽕한 완 2.1 퓨전X 파인튠 모델이 올라와서 폐기 처리했습니다. 아이시에딧은 별도로 모델이 있는 건 아니고 컴퓨UI 매니저에서 추가로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시고 로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커스텀 노드 중 아이시에딧을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제가 공유드리는 워크플로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미싱 노드에서 찾아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로라 파일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모델 폴더에 로라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아이시에딧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걸 쓰면 진짜 단순히 테스트만 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서 일단 변경했고요. 기처브의 주디안 세븐틴님께서 눈차쿠용으로 로라를 또 만들어주신 게 있어서 그 로라를 사용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에 기재해 드릴게요. 조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원본 로라는 MOE 구조나 비표준화된 레이어 때문에 눈차쿠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표준 필 모델과 병합하고 재추출한 모델은 아주 우연히 로라는 정상적으로 로딩되었지만 베이스 모델과 다른 부분들을 계산하면서 일부 비표준 레이어나 키가 날아가서 화질은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문 내용에 언급된 것처럼 아이시에딧은 왼쪽에 원본 이미지, 오른쪽에 변화할 이미지가 입력되어야 하고, 그래서 딥틱 크리에이트 노드에서 자동으로 마스킹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딥틱 크리에이트 노드는 입력 이미지 사이즈를 1024 스케일로 자동 변환합니다. 일단 이 노드의 맨 오른쪽에 업스케일 그룹은 바이패스를 하겠습니다. 시드를 픽스 시켜놓고 생성이 잘 돼서 만족할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바이패스를 해제하고 업스케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속도나 시간 측면에서 좋으실 거예요. 이제 이미지를 일단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유해드렸던 워크플로우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 있는 하얀색 렉돌 같은 고양이들을 말티즈로 한번 바꿔볼까요? 입력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Change the white cat next to the woman to a cute Maltese puppy. 퍼피스라고 해야 되나? 비교적 정확하게 적어줘야 하더라고요. 일단 푸피즈라고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을 나누고 오른쪽에 마스킹 처리를 했죠. 좀 못생긴 고양이들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좀 기니까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고양이가 없어졌네요. 말티즈를 못 알아먹는 것 같습니다. 시고르 자부종으로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똥개 2마리 나왔네요. 말티즈는 아무래도 학습되지 않았거나 더 시도를 해보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크셔 테리어는 되는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강아지가 1마리만 나왔네요. 아마 강아지의 품종은 잘 인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업스케일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이미지를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시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이 원본이랑 똑같지 않고 특히 지시한 부분만 바뀌는 건 아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원본이랑 비교를 해서 보시면 원본은 굉장히 깔끔한 형태의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변환된 걸 보시면 이런 무늬들이나 다른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미지도 한번 해볼까요? 이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의 머리카락 색깔은 빨간색으로 의상은 흰색 티셔츠로 마지막으로 선글라스를 추가하는 프롬프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업스케일 쪽은 역시 바이패스를 해놓고요.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머리카락과 티셔츠로는 잘 바뀌었는데 선글라스를 이상한 곳에 꽂아놨네요. 문구를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나왔네요. 보시면 그림자도 알아서 다시 처리했고요. 이 프롬프트대로 다시 실행하고 업스케일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원본이랑 비교해보시면 머릿결 같은 게 좀 푸석푸석하네요. 또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좋겠네요. 약간 한국의 어떤 바닷가 마을 같은 느낌이네요.
이 이미지를 이태리에 있는 해안가 마을 같은 느낌으로 바꿔볼게요. 바뀌긴 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구도를 그대로 사용을 한 것 같네요. 좀 더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건 약간 이태리나 유럽의 해안가 마을 같긴 하네요. 이번엔 좀 베네치아에 있는 리알토 다리 앞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엔 바다를 지우고 아예 유럽의 길거리처럼 해볼게요. 이제 배경이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이 이미지도 원본과 비교해보시면 인물뿐만 아니라 옷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변경이 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워크플로우에 덕지덕지 노드들을 붙여서 깔끔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또 추가를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옷을 변경하고 선글라스를 추가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크롭탑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선글라스까지 멋지게 완성이 되었네요. 아이쉐디스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가지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시면 재미있는 결과물들을 많이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마스크로 칠하고 바꾸고 했던 것들을 좀 더 손쉽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하는 오브젝트들로 완벽하게 바꾸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찍은 사진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진들을 간단하게 변경할 때는 꽤 유용한 툴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기 쉽게 워크플로우들을 공유드리고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